좋은 일이 오기 직전 이상하게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인간관계가 갑자기 흔들리고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무너지고 예상하지 못한 방해가 생기고 몸도 마음도 어딘가 불안정해지는 시기가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혹시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유명 역술가 박성준 작가의 책 운명을 보는 기술은 이 순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좋은 일이 생기려 하면 막아 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행운이 오기 전에는 작은 시련이나 방해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를 떠올려 보세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우리는 유독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의 간절기에는 몸이 새로운 온도와 습도에 적응하느라 흔들립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과 운 사이에는 교운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운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전의 흐름이 끝나고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기 직전 삶은 조용히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돌발적인 상황, 인간관계의 변동, 사고,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인생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다면 무조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운의 껍질이 벗겨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운이 오면 모든 일이 부드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변화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기 전 바람이 먼저 흔들고 비가 먼저 내리고 몸이 먼저 예민해지듯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기 전에는 마음과 현실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흔들림 자체가 아닙니다. 그 흔들림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박성준 작가는 사주팔자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주팔자란 말 그대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입니다.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라는 4가지 기둥이 있고 각 기둥마다 2개의 글자가 있어 총 8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타고난 기질과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물처럼 깊게 흐르고 어떤 사람은 나무처럼 오래 뿌리 내린 뒤 성장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남의 속도와 남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몰아붙일 때 생깁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삶을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직장이 불안해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이 모호하면 작은 소음도 위협이 됩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이 나를 흔들고 SNS의 숫자가 나를 흔들고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 전체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결핍이 많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 삶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 없는 성실함은 사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책 속에는 이런 날카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멍청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거기에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정말 답이 없다. 방향 감각 없이 오직 근면함으로 무장된 이들은 결국 노예의 삶에 가까워진다. 표현은 거칠지만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지런함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퍼나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성실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만 멈춰서 생각했다면 우물에서 사막 마을까지 파이프를 연결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 파이프를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쏟을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몇 년 뒤에는 매일 물을 퍼나르는 중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매일 바쁘게 살지만 그 바쁨이 미래의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3년 뒤의 나를 바꾸고 있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3년 전 모습과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3년 전 상상했던 지금의 모습이 고작 이 정도라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직장이 내 미래와 가족을 책임져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장은 내 시간을 사갈 뿐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 밖에서도 나만의 파이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서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투자 공부일 수도 있고, 건강관리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미래의 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가까운 이익만 보고 군자는 먼 도리를 본다. 가까운 이익만 보는 사람은 오늘 편한 선택을 합니다. 당장 기분 좋은 것, 당장 손해보지 않는 것, 당장 인정받는 것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먼 도리를 보는 사람은 묻습니다. 이 선택이 5년 뒤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 말이 관계를 살릴까? 망칠까? 이 습관이 내 운을 열까? 닫을까? 운이 트이는 사람은 가까운 이익만 좇지 않습니다.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먼 길에서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침과 모자람이 모두 흉하다. 균형을 잃으면 운이 트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인생 전체에 적용됩니다. 돈도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모자라면 삶의 존엄이 흔들립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모자라면 관계가 메마릅니다. 성실함도 지나치면 자기 착취가 되고 모자라면 삶이 흩어집니다. 말도 지나치면 가벼워지고 모자라면 오해가 생깁니다. 결국 운을 여는 핵심은 균형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되 멈추지는 않는 것. 너무 참고만 살지 않되 쉽게 포기하지도 않는 것. 너무 타인을 의식하지 않되 세상과 단절되지 않는 것. 균형을 잃은 사람은 운이 와도 그것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작은 성공에 취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작은 상처에 무너져 관계를 끊고 작은 칭찬에 들떠 방향을 잃습니다. 운은 결국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책에서는 관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눈빛, 얼굴빛, 이마, 미간, 입술, 표정 같은 것들이 사람의 운을 드러낸다고 말하죠. 물론 우리는 얼굴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생김새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형은 신을 따라 움직인다. 얼굴의 모양은 꾸밀 수 있어도 내면의 기운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결국 그 사람이 오래 품고 살아온 생각의 흔적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불평의 주름이 생기고 늘 감사하는 사람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생깁니다. 매일 누군가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표정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자신과 타인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사람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책에서는 얼굴 전체에 윤기가 흐르는 홍황색 빛이 나면 부귀공명이 이미 그 사람에게 와 있다고 말합니다. 얼굴빛이 곧 운빨이라고 표현하죠. 이 말을 현실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운 좋은 얼굴은 비싼 시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속 원망을 조금씩 덜어내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가는 방향을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 꾸며도 매일 시기와 분노와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은 어딘가 어두운 기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얼굴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면의 공기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매일 하는 생각,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반복해서 쓰는 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이것들이 결국 내 얼굴이 되고 내 분위기가 되고 내 운이 됩니다. 책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지혜로운 법과 함께하면 천생의 복을 얻는다. 법구경의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운이 트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내 안에 좋은 면을 꺼내주고 나쁜 사람은 내 안에 어두운 면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곁에 두는지는 운명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늘 남탓만 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어느새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늘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과 있으면 내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기 삶을 다듬는 사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남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내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늘 남의 귀에 대고 속은대는 사람입니다. 책에서는 크게 말해도 상관없는 이야기를 굳이 귀에다 속은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외로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속은대는 행위로 친밀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실제로는 음흉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하죠. 이 말도 너무 단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해도 될 이야기를 굳이 비밀처럼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묘한 경계선을 긋고 누군가의 험담을 친밀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관계의 탁한 공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사람을 넓어지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사람을 좁아지게 합니다. 좋은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과 있으면 늘 누군가를 의심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먼저 인간관계의 공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 얼굴이 밝아지는가? 누구와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누구의 말은 나를 성장시키고 누구의 말은 나를 작아지게 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깊게 와닿았던 부분은 이타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을 살피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타가 곧 이기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한다. 우리는 이타심을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덜어 남에게 주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참고 견디는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이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을 살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삶도 측은하게 바라볼 여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의 과거도 조금은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의 나는 참 외로웠구나. 그때의 나는 정말 힘들었구나. 그때의 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밖에 못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타인도 옳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결핍이 부끄러웠습니다. 불우했던 가정환경, 방향을 몰랐던 시간, 공허했던 마음이 모두 약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저를 만든 재료였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길을 몰랐기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넬 수 있고 내가 공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빛을 켜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자기 삶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좋은 운을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세상 일에 갑자기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누군가가 갑자기 떠났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갑자기 틀어졌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몸이 갑자기 아파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갑자기였을까요? 대부분의 일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몸은 계속 피곤하다고 말했는데 무시했고, 관계는 계속 불편하다고 말했는데 넘겼고, 일은 계속 방향을 잃고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고, 마음은 계속 쉬고 싶다고 말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지면 우리는 말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신호가 있었고 그 신호를 내가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운명을 보는 기술이란 거창한 예언이 아닙니다. 내 삶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능력입니다. 몸의 신호, 마음의 신호, 관계의 신호, 돈의 신호, 일의 신호, 반복되는 문제의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다면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휘둘린다면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사는데 제자리라면 그건 역시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내가 선택한 말, 생각, 관계, 습관, 태도가 쌓여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좋은 길을 지나고 있는가? 삶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다면 무너지는 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운이 들어오기 전 오래된 것이 정리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방향 있는 성실함으로 살고 있는가? 바쁘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물을 퍼나르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조금씩이라도 나만의 파이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내 주변의 사람과 내 마음의 공기는 맑은가? 운은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 모인 곳으로 흘러옵니다. 탁한 관계와 탁한 말과 탁한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좋은 운이 와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답안지가 아니라 내가 읽고 수정해가는 삶의 신호입니다. 좋은 일이 오기 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가까운 이익보다 먼 도리를 보는 사람,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 남을 살피며 결국 자신을 구하는 사람에게 운은 조용히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작은 시련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 시련은 나를 벌주는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삶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정리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내 삶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첫 번째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맑고 단단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